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걸 배웠죠.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란 결국 뭐다? 어떤 질량에 힘이 가해져서 만들어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뭐다? 시간당 속도의 변화로 나타내지는 것을 말하고, 그죠? 즉, 같은 물체에 일정한 힘을 작용하게 되면 일정한 가속도가 생기고, 따라서 운동의 시간당 변화도 일정하다가 되는 거지. 그게 등가속도 직선이에요. 특히 이게 직선 운동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단은 같은 걸음이에요. 응?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 본 결과 공식이 세 가지가 나왔죠? V는 V0 플러스 A 델타 T, S는 V0 델타 T 플러스 2분의 1 ATA 델타 T 제곱. 그래서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 나온 식 하나 더. 평균 속도식은 2분의 V 플러스 V0. 뭐 요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이거랑 그 다음에 중력, 만유인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원래 만유인력은 G에 R제곱에 라지 M 스몰 m이었던 게 지구 반지름 제곱에 지구 질량 곱하기 m이 되고, 얘가 뭐가 된다? mg로 정리가 됐다. 그죠? 응? 자, 우리는 요 과정에서 이걸 왜 G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냐면, 단위 질량당 받는 중력의 크기라서 G를 중력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로 힘을 받는다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중력의 방향으로. 중력은 어느 방향이다? 연직 방향이다. 지구 중심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였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두 가지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한 걸음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중력장 운동. 원래 물투에서는 중력장 운동을 5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통과에서는 그 중에 2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자유낙하고 하나는 수평투사예요. 자, 자유낙하라는 게 어떤 운동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자유낙하지.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는 거. 물체를 가만히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쭉 점점점 빨라지면서 밑으로 떨어지잖아. 이때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치는 것을 자유낙하라 그러는데, 우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 공식들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요 3가지. 특히 위에 거 2가지. 이 3가지 공식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참조로 한 어떤 인간 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뉴턴은 철저한 기독교인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중세 기독교의 핵심은 미래 예정론이었거든요. 미래가 예정돼 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면죄부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 당시 중세 유럽은. 여기서 어떻게 그 예정론을 끌어내냐면 봐봐. 처음의 운동 상태.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운동하고 있느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운동이 바뀔 것이냐를 안다면, 맞죠? 처음의 운동 상태와 앞으로 운동의 변화를 안다면 T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어디서 뭐 할지는 결정이 나죠. 맞지? 그러면 미래 운동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뭐랑 뭐였다? 처음 속력과 가속도죠. 맞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초기 조건이라 그래요. 운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요한 초기 조건이라는 게 있다. 그 초기 조건이 뭐랑 뭐다? 처음 속력과 가속도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유낙하 운동을 세심하게 보도록 할게요. 처음 속력이 얼마죠? 자유낙하는? 0이지. 자,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력은 0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서 설명했잖아. 뭐다? 쥐고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들이 이 초기 조건을 대입하게 되면 식의 변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하나 대입해 봅시다. V는 GT. 맞죠? S는 2분의 1 GT 제곱. 왜? V0가 0이니까. A는 G고. 그래서 세 번째. 이 GS는 V 제곱. 맞죠?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S와 V와 A라는 게 시간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그지? S의 기울기, V의 기울기는 각각 이렇게 변화가 되죠.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미분이라 그랬잖아. 반대쪽은 가속도의 밑넓이, 속도의 밑넓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적분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운동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VT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맞지? 그래서 왜? VT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로 가속도를 볼 수 있고 밑넓이로 거리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지? 이게 우리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죠? 자, 그러면 이걸로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네? 이렇게. 속도가 세로축에는 속도, 가로축에는 시간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일 거고, 요거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인 거잖아. 그지? 자, 여기서 이 그래프의 새로운 해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명은 전에 방학 때 한번 봤고, 한 명은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처음 보는 건데, 잘 봐봐. 시간이 t로 고정이 되면 그때 속력은 얼마가 되죠? gt가 되지. 그때 이 삼각형 넓이가 뭐야? 시간 t일 때까지 낙하한 거리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 gt 제곱이다가 요 두 식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응? 근데 봐봐. 거꾸로 속력이 V인 순간이 있다고 쳐요. 속력이 V인 순간 시간은 얼마가 되죠? 속력이 V가 될 때까지는 몇 초의 시간이 필요하냐는 묻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게 V는 GT 그래프가 뭐였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곱하기 G 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일로 올 때는 얼마 하면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G를 나누면 되잖아. 그럼 요 시간 얼마가 된다? G분의 V가 되지? 그러면 이때 요 삼각형 넓이는 얼마? 밑변이 G분의 V, 높이가 V, 삼각형이니까 2G분의 V 제곱이 되죠. 뭐가? 거리가. 여기는 뭐가? 거리가. 맞지? 마지막으로 총 낙하한 넓이가 H라면 그때 속력은 자 여기 S에 H 놓고 속력 물어보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루트 씌워버리면 끝나겠네? 루트 2GH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시간은 얘를 G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루트 안에 들어가서 요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따지고 생각해보면 요 식에서 T 남긴 거잖아. 그냥 다 넘기고. 자, 요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소린지 헷갈리는. 이렇게 보면 그러려니 하잖아. 맞지? 근데 그래프 없이 보면 어떻게 되느냐? T, V, S에 대해서. 자, 색깔대로 갈게요. 시간이 T일 때는 얘는 GT 2분의 1 GT 제곱이 됐고, 속력이 V일 때는 G분의 V 2G분의 V 제곱으로 고정이 난 거고, 떨어진 높이가 H로 고정이 될 때는 루트 2GH 루트 G분의 2H로 고정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냥 이 값이 자동적으로 고정이 된다고. 무슨 운동이니까? 자유낙하니까. 요 표를 알고 있으면 되게 복잡하고 힘들 것 같은 문제가 쉽게 처리가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은. 응? 잠깐 한번 볼까? 우리 자유낙하 문제에서 자유낙하 문제에서 하나를 볼까요? 자유낙하로만 나온 문제가 뭐가 있나 보자. 자, 475번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475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놓았더니 5초 후에 떨어졌다. 자, 문제 설계 한번 그림. 자, 이런 글자로 된 문제들은 그림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높이가 얼마라고? h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다?
t는 5초다. 그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다시피 중력 가속도는 얼마로 줬다? 10으로 줬고 시간은 5초를 줬습니다. 자, h는 얼마냐? 2초에서 4초까지 거리는 얼마냐? 질량이 2배가 되면 가속도는 2배가 되냐?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봐봐. 이 공식 어디에도, 이 표 어디에도 질량에 대한 변수값이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왜 안 하느냐? 어차피 중력 가속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약분됐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자유낙하는 질량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특히 공기저항이 없다면. 그럼 이 문제는 이 그림 하나랑 뭐가 하나 더 필요하냐? 그래프 하나만 필요하다. 기울기 얼마짜리? 10짜리 이번에는. 그럼 봐봐. 시간이 몇 초? 5초예요. 그럼 그때 속력 얼마겠냐? 기울기가 10이에요. 시간이 5예요. 속력은. 그렇지. 50이지. 이 그래프 요 삼각형 넓이가 뭐가 된다? 떨어진 높이 h가 된다는 소리잖아. (125m네)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암산 안 하고 있죠. 지금 공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웠지. 왜? 그래프의 공식은 이미 녹아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틀렸다는 거 말했잖아요. 질량하고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 일정하다고. 세 번째 2초에서 4초까지 거리를 물어보죠. 잘 봐봐. 2초일 때 속력 얼마? 20. 4초일 때 속력 얼마? 40. 그렇다면 평균 속력 얼마? 그치. 평균 속력 32죠. 시간 몇 초? 여기 2초.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사각형 넓이랑 어떻다? 같잖아. 32는 얼마? 60. 공식은 그래프에 곁드는 겁니다. 살짝. 이해가 돼요? 요게 되고 나면 정말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게 되거든? 옛날에 한번 풀어준 건데 이제 새로운 친구도 구경을 해야 되니까 요거 정리 끝나면 그 문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억하냐? 옛날에 장안고등학교에서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문제. 다시 한번 구경합시다. 자, 일단 요거 정리부터 합시다. 필기. 자, 봐봐.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2kg짜리 물체 A가 라지 H에서 자유낙하를 시작해요. 이때 A가 2분의 H를 지날 때 1kg짜리 물체 B가 스몰 h에서 자유낙하입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응? A와 B가 동시에 바닥에 도착한다고 할 때 스몰 h의 크기는 얼마의 라지 h인지를 쓰시오. 5분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시작.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일단 우리가 아까 그린 그래프 똑같은 걸 그리면 돼요. 자, h만큼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가 걸리죠. 맞지? 자, 그렇다면 2분의 h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간단하죠. 루트 g분의 h겠지.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스몰 h네? 그지? 맞잖아. 그래프적으로 여기가 맞죠? 그러면 요게 델타 t일 때 h는 2분의 1 g 델타 t의 제곱이라고. 맞잖아. 어쨌건 자유낙하니까. 즉 뭐다? 정리하자면 스몰 h는 2분의 1 g에 루트 g분의 2h 마이너스 루트 g분의 h의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지? 자, 뒤에 항을 계산하기 편하게 공통항으로 묶으면 2분의 1 g에 요렇게 되나요? 맞지? 응? 제곱이랑 루트랑 같이 날리고 나면 g가 날라가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3-2 루트 2잖아. 즉 얼마? 2분의 3-2 루트 2 라지 h가 스몰 h가 되죠. 즉 얼마? 2분의 3-2 루트 2인데 이거 수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득해지죠. 이걸 만약에 순수하게 수식으로 한다면 h 낙하하는데 시간을 t라고 하면 그 t는 (2분의 h까지 낙하는데 시간은 t0라고 하면 이게 루트 g분의 h. 요 식을 알고 있어야 수식으로 풀기 좋죠. 즉 b의 낙하는 t-t0가 되니까 2분의 1g에 t-t0의 제곱 해가지고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해를 했으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공식도 외워져 있어야 되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같이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되면 되게 편해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가 아까 수평투사라 그랬잖아요.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수평으로 vx0의 속도로 던져진 거잖아. 근데 이 물체는 어떤 특성이 있었다? y축 운동으로는 가속도가 g인 운동을 하죠. 근데 이때 vy제로는 0이지. 그지? 그리고 x방향으로
얘는 AX가 0인 거죠. 수평으로는 가속도가 없잖아. 앞으로 던진 물체는. 그럼 결국 초기 조건이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초기 조건은 X축 방향으로 V0는 Vx고 AX는 얼마? 0입니다. 이 운동이 뭘 의미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인 거야. 수평으로는. 근데 봐봐. Y축으로는. V0는 0인데 AY가 G인 운동.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이다? 쉽게 말하면 Y축 운동은 요 조건이 아까 본 거 그거잖아요. 자유낙하잖아요. 즉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는 요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건데, 그지? 이 포물선 운동의 정체는 뭐다? 아래쪽 운동은 자유낙하, 수평 운동은 등속 운동.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뭐를 그린다? 포물선을 그린다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 봐봐. 만약에 우리가 물체를 던진 물체 높이가 h라면, 여기가 h라면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 G분의 2h라고. 그러면 여기서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 L은 같은 시간 Vx로 날아간 거리가 뭐가 된다? 이 사각형 넓이가 L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L은 얼마? Vx 루트 G분의 2h로 결정이 나버리죠. 자, 요걸 이제 정리하면 무슨 소리냐?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을 때 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난다? 높이와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 실험하니까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나죠. 그리고 그렇게 날아가는 거리는 높이랑 수평으로 맨 처음에 던진 속력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즉 같은 높이에서 던졌다면 쉽게 말해서 빨리 던질수록 어떻게 된다? 더 멀리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돼요? 자, 요 내용을 설명하는 문제가 요걸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503번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풀고. 503번 말고 좀 어려운 걸 풀릴까? 509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509번. 한번 풀어봐봐. 좀 이따 풀어줄게. 자, 509번은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건물의 다른 층에서 질량이 다른 A, B.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체 던질 때 질량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위에서 던진 속력이 얼마? 20m/s다. 근데 밑에서는 얼마로 던졌는지는 모릅니다, 일단. 근데 특징은 얘랑 얘가 날아간 거리가 같죠. A가 떨어지는 데는 몇 초 걸렸다? 2초 걸렸고, B가 떨어지는 데는 T초 걸렸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 T의 값은 2보다 크다, 작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던지든 자유낙하든 떨어지는 시간 T는 무조건 뭐에 의해서 결정난다?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나잖아요. 그 말은 따라서 T는 2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왜? A보다 훨씬 밑에서 던졌잖아. 그러면 자, 떨어지기 전까지 A의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40m다.
자, 20m/s로 2초 동안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거리는 요거 두 개의 곱으로 볼 수 있죠. 수평,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 옆으로 날아가는 거리는 수평 속도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곱이니까. 따라서 40m가 맞고요. 세 번째, B의 수평 방향 속도는. 자, 얘 Vx고 얘는 T잖아. 근데 요거 두 개에서 얘가 더 작아요. 근데 같은 거리를 날아가야 돼. 왜? Vx 곱하기 T가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4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Vx는 당연히 20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 훨씬 큰 값이 되겠죠, 저절로.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떨어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디와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해야지 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